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람이 변하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것을 절대로 믿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한순간에 사람이 평생 제 편이라고 생각했던 인간으로부터 얼음을 던져받아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도 그만한 역으로 대응했지만 한번 상처를 받으면 아물기가 쉽지 않아요. 신은 제 편이 되어 주었을까요? 문제는 해결은 되었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 예비 신랑과 저는 기이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처음 만난 순간이 운명이라고 느끼게 했어요. 그 당시 저는 백화점 안내데스크에서 일했었습니다. 백화점 안내데스크는 쉬운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상당히 엄격했습니다. 모습과 키, 복장까지 백화점에서 지정한 대로 착용해야 했죠. 그 중요한 것은 안내데스크가 다른 부서와 달리 본사 고용이었는데 그에 따른 복지도 좋았고 연봉 협상도 매년 이루어졌습니다. 그 직장은 정확히 제게 맞는 것 같았어요.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21세에 첫 면접을 보고 들어가게 되었던 곳이었지만 승진도 꽤나 되어 있어서 7년 차가 되던 때였기 때문에 나름의 커리어도 있었고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제 삶 중에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시기를 살고 있었는데 백화점에 자주 오시던 한 분이 찾아와서 그러셨어요. 제 이모 20대 아가씨를 볼 때마다 끌리는 것이 있는데 평소에는 고객님들과 사적 대화를 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저를 기억해 주시고 끌린다고 하셔서 나름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웃으며 인사했어요. 아예 끌린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화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공손한 말을 하나 싶었는데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계속 아가씨에게 끌리니까 참을 수 없어서요. 나의 비슷한 아들이 있어서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할 때 너무 급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들이대서 죄송합니다. 최근 청년들은 어색한 기색이 없이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던데 그래도 난 아가씨가 너무 내 스타일인 것 같아서 내 며느리가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 하지만 아마 내가 오버했을지도 모르겠어. 말로써도 감사하다. 아들님은 나보다 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우리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 에스다이스대 출신인데 한국에서 최고의 명문 대학 알아? 거기 졸업한 애들은 어디서나 인정받는 놈이라니까. 내가 만나봤으면 좋겠어. 주책이 보일까봐 걱정돼. 정말 우리 아들과 딱 어울리지 않을까 싶어. 죄송해. 지금 근무 시간인데. 부담스러워서 계속 거절했는데도 그분은 계속해서 아들에 관한 얘기를 했어. 거절하면 더 상처받을 것 같았는데 계속 찾아와서 얘기를 계속했어. 내가 백화점에 좋은 여자가 있다며 우리 아들한테 얘기했는데 눈치를 채지 못한 것 같더라. 그냥 만나봐. 어때? 인연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는 것 같잖아. 아가씨가 우리 아들을 만나고 딱 맞으면 좋을 텐데. 사죄드립니다. 현재 제가 휴식 중이라 나중에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에 제가 올 시간이니 죄송합니다. 몇 차례나 자리를 비웠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아드님을 만나보라고 꼬셨습니다. 거절이 씨알도 먹히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결국 그의 아들에게 이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만나서 그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고통에 대해 설명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어서 솔직히 싫어하면 말하지만 아들은 따라다니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생각보다 잘생겨서 많은 인기가 있고 여자친구를 여러 번 데리고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만난 순간 무슨 운명을 만난 것처럼 아들의 짝인 저를 처음 느꼈습니다. 계속 이야기하자니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원하신다면 한번 만날게요. 정말 좋은 사람이니까요.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알려드릴게요. 결국 아드님에게 잘 말해줘서 놓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경솔하지 못해야겠다고 생각하며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그곳에서 우연히 그 사람의 아들과 마주쳤는데 정말 마음이 떨리는 것 같았어요. 이전까지는 첫눈에 반하는 걸 믿지 않았는데 그날 처음으로 그 느낌을 경험했어요.
만나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을까 싶었어요. 남들보다 키가 크고 피부가 매끄럽고 뚜렷한 얼굴의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저에게 명함을 건네며 대기업 로고가 새겨진 걸 보고 마음에 들었어요. 아줌마가 말한 대로 얼굴만 보면 마음이 바뀐다고 하더니 정말 사실이었어요. 저도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사람과 알아봄을 즐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만나보고 나면 하지 않아도 괜찮을 거라 믿었어요. 어머니는 그분이 정말 예쁘고 좋은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머니 보는 눈이 좋으시다는 걸 알았어요. 오늘은 첫 만남이어서 서툴고 어색할 수도 있지만 다음에 만날 땐 마음을 더 잘 준비해야겠어요. 저는 최대한 번역하여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주말에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겠습니다. 만약 괜찮으시다면요. 이야기가 정중하게 진행되었고 저도 의도치 않게 끄덕거려서 약속의 날짜와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때 제 예비 신랑과 나는 20대 후반이었고 서로에 대해 진지하게 알아가며 조건을 따지고 연애를 시작했어요. 제가 정규직이었고 예비 신랑도 대기업 대리였기 때문에 먼 미래에 대해 생각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연애를 시작했을 때는 매일 밤 휴대폰을 잡고 서로 자주 연락했고 서로에 대해 거의 모든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4개월이 지난 뒤 예비 신랑은 엄청나게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연락이 잘 안 돼서 왜 그러는지 물었지만 답이 없더라고요. 회사에서 바쁜 건 아니라며 문자를 보내도 전화해달라는 말에도 연락이 없었고 계속해서 그런 일이 반복되니 우울해지기 시작했어요. 일을 하면서 안내데스크에서 서서 일하기 때문에 자주 휴식 시간이 길 때가 있어서 휴대폰만 쳐다보게 되면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어느 날 퇴근하면서 사이다. 예비 신랑이 오늘 연락을 줬어요. 퇴근하려는 시간이라 지금 백화점 주차장에 있으니까 잠시 뵐까? 라고 제안했어요. 모든 일이 바빠 연락이 뜸했었는데 진지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보니 불안했어요. 주차장에 가서 차에 올라탔더니 얼굴이 피로하게 보였어요. 회사 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고 큰 실수를 해서 자천 직전이었어요. 안타깝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럽네요. 그런데 이야기는 다르죠. 내가 지방으로 가려고 했다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가라고 하면 이런 뜻이지. 그건 정말 너무하잖아. 한순간에 동네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 거지? 내가 했던 일과는 완전 다른 일인데. 그래서 말인데 회사를 그만둘까 생각했어? 하지만 우리 나이도 있고 결혼도 생각 중이라고. 회사를 그만두고 너에게 면목이 없을 것 같아서. 근데 괜찮아.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천천히 준비하면 돼. 내가 뭐든 다 잘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 공부도 잘하고 대기업에 입사한 경력이 있으니까 이직해도 잘 될 거야. 내가 용기를 줬고 힘을 줬으니까 내 기운도 다시 나네. 너는 내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야. 정말 고마워. 앞으로도 잘할게. 이제 예비 신랑은 다른 회사로 이직할 준비를 하게 되었어. 정년까지 다니는 걸 원했지만 이번에 결심해서 대기업에 사표를 냈어. 그때까지만 해도 그 능력이면 연봉 좋은 다른 회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었기에 별 생각 없이 응원했어. 데이트 비용은 내가 벌 돈이니까 내 카드로 결제하면 돼 생각을 했고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근무했던 인재가 다른 회사에 취직하는 것이 어려운 게 뭐가 있겠어요? 안 된다면 살짝 눈을 낮추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글쎄, 이 인간이 근데 취직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회사를 그만둔 시점부터 계속 다른 것에 빠져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직 준비를 해보겠다고 뭐 이것저것 소리를 하면서 면접 준비를 위해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 알고리즘이라는 게 사람을 홀릴 정도예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는 장사의 왕 같은 존재라든지 그런 것이 있나 봐요. 그러면서 유튜브에 푹 빠져서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그것만 내내 보고 있었어요. 결국에는 나에게 장사를 해보고 싶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내가 모든 동영상을 다 보고 느낀 건 이 장사는 대박 아니면 쪽박인 것 같아요.
근데 대박 나는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니까 그대로만 해도 나도 연매출 억대를 찍는 장사의 신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나도 한번 장사를 해보고 싶어. 그런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걸 보고 따라하는 경우에 대박이 나면 망하는 자영업자들이 왜 생기겠어요?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노하우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니까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아, 나는 진짜 자신감이 있다고. 내가 학창 시절에 소리를 놓치지 않은 적이 없어 전교 1위만 했던 사람인데 그런 것 하나 간파하지 못했을까? 봐, 당신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무슨 사업을 하려는 거야? 음식인가요? 천천히 배우면 되겠군요. 사장이 직접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조리사들의 도움도 받고. 어쨌든 나는 피자집을 하고 싶어요. 왜 갑자기 피자집인가요? 프랜차이즈 피자집을 하겠다고요. 아, 그러면 매달 수수료를 내야 해서 돈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피자 도우만 완제품을 사서 소스만 개발하면 될 것 같아요. 거의 기성품처럼 하면 비용도 적게 들고, 그리고 내가 일하면서 모은 돈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 작게 차릴 건데 배달 위주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메뉴는 프랜차이즈 피자가 잘 나갈 텐데 당신이 어떤 소스를 개발해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냥 대기업에서 나온 토마토 소스를 쓰다 보니 그 맛이 안 나서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내가 개발한 레시피대로 장사가 잘 돼서 2호점을 여는 게 상황이 살갑다고 생각해요. 나도 잘할 수 있어요. 솔직히 요리를 본 적이 없었는데 이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그 사람이 개발한다고 하니까 제 아랫목도 없이 질문에 눈이 반짝이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결혼을 한 상태도 아닌데 결혼을 하자는 제안도 나왔지만 그렇게 말릴 수는 없잖아요. 장사라는 것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인건비와 식자재 비용을 개선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요리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도 레시피를 개발하겠다는 제안이 매우 걱정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라면 덜 걱정할 수 있었겠지만 개인 피자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많은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피자 맛이 좋지 않고 사이드 메뉴가 다양하지 않았으며 일손이 부족해서 피자가 준비되는 속도도 늦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손님들이 찾지 않는 가게가 되었습니다. 인테리어를 예쁘게 꾸미기보다는 맛과 서비스를 개선하는 게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있었고 실물 체험과 유튜브 강의로 배운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장사가 안 맞는다는 걸 깨달았으니 이직을 고려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메뉴가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피자는 매일 먹고 싶은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주문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2년 계약 기간을 남기고 해지하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족발집을 열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족발을 한번 삶아서 썰어 판매하면 되고 피자보다 자주 주문되는 음식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한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네요. 그의 행동이 자신있게 말을 하려고 했고 그의 예비 신랑은 족발집을 차린다는 결정을 내리었지만 그 가게가 잘 안 되는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예비 신랑은 자리를 자주 비워두어 알바생들도 노는데 그 결과로 가게는 점점 빚만 늘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걱정한 주인공은 매장에 전화를 했지만 사장이 자리를 비운 채로 다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인공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족발집은 망하고 예비 신랑은 샌드위치나 샐러드 가게를 오픈하려 하며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예비 신랑은 돈을 모르는 상태로 자리를 떠나고 주인공은 걱정에 빠지게 됩니다. 언젠가는 그 당당한 예비 신랑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그의 선택이 옳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손해보실 일 없었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이든 요즘엔 대박하시거나 쪽박한다고 하니 제 신랑은 잘 하시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비 신랑은 계속해서 대박이 난다는 상상 속에서 살아가셨어요. 문제점이 뭔지 깨닫고 수정이 가능했을 텐데도 듣지 않고 빚만 늘어나고 결혼 생각도 하시는데 답이 없다고 느껴지기 시작했대요. 결혼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친정 아버지는 상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셨어요. 빵집을 운영하셨으며 제빵 장인이셨던 아버지는 딸이랑 연애를 오래 했는데
결혼도 생각해야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세차게 들었다고 합니다. 결혼 생각이 들었을 때 예비 신랑은 한 가지에만 손대기라도 하라고 조언해 주셨고 자신의 곁에서 옆에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야 한다며 제가 빵 굽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제가 소개해 줄 수 있어서 좋겠는데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만들기 쉬운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돈을 쉽게 번다고? 내가 제대로 가르쳐주면 내일부터 배워볼래요. 저희 딸도 잘하는 거 하니 너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베이커리를 열 마음이 있으면 이번에는 내가 투자도 지원해주겠어. 예비 신부는 투자 지원이 거절당한 적이 없는지 바로 빵 만드는 법을 배워보겠다고 했어요. 그냥 짧게 6달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 아침 6시부터 친정아버지의 베이커리에서 일하면서 빵을 반죽하는 법부터 배웠어요. 배우는 속도가 아주 빠르다고요. 이제 웬만한 빵은 다 만들 줄 아니까 아이 걱정 없겠네요. 한 자리가 남았는데 그 주변에 빵집도 없고 괜찮아요. 학교 근처에 있고 배달 주문도 꽤 들어올 것 같으니까 투자해준다고 했으니 그 자리에 차려보자고요. 어떻게 할까 생각해보면 가게 인테리어는 제가 꾸며도 될까요? 그러면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내부는 천천히 돈을 벌어서 바꾸는 게 좋겠죠. 그 자리가 전에 카페 자리였더라고 하니 기본적인 것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을 테니까요. 당장 빵을 만드는 기계를 구입하여 투자하는 것이 좋겠어요. 기계에 대해 잘 모르니 나의 준비를 맡겨놨죠. 친정 아버지께서는 예비 신랑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자신이 사용하는 기계로 구입해 주셨어요. 투자금은 거의 1억 가까이 들였죠. 예비 신랑은 그 이후로 열심히 빵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정성을 다한 게 단팥빵이었어요. 친정 아버지의 지도를 받아 매일 새벽에 팥을 직접 으서 속까지 수공으로 만드는 단팥빵이었죠. 단팥빵 맛집으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여 동네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러 오는 빵집이 되었어요. 초기에는 예비 신랑 하나로 운영하던 빵집이 하루치 준비한 단팥빵이 모두 소진되어 바쁘기 그지없었죠. 결국 인터넷에서도 단팥빵 맛집으로 소문나게 되었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으러 오기 시작했어요. 이번에 베이커리로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인기가 폭발했죠. 그러나 실패한다면 장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했어요. 대기업에 취직하지 못하더라도 중소기업에서 일하게 된다 해도 괜찮을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나는 널 살려줄 테니까 이번 한 번만 군소리 없이 나를 믿어줘. 그렇게 간절하게 말하며 오픈한 빵집이 연매출 50억 원을 기록하게 됐어. 저희 아버지의 가게보다 수십 배나 많은 매출을 올리니 당연히 우리 집에서도 대견히 여겼다고 말해야지. 예비 신랑은 물론이고 예비 시부까지 기뻐해서 하늘을 나는 것 같았어. 예전 빚을 다 갚은 것은 물론이며 돈이 엄청나게 쌓여가니까 날이 갈수록 부자로 변해가기도 했어. 예비 신랑이 팥빵에 열정을 쏟아서 우리 아버지의 레시피로 시작해 여러 맛을 추가해가며 팔자. 그런 양상이 잘 팔리더라고. 가게를 처음 열 때 친정 아버지가 투자를 했잖아. 그때 말했었어. 우리 딸이랑 결혼한다면 투자는 할 수 있겠지만 서류상으로만 딸이 남자와 결혼한다고 믿어줄 수는 없으니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게 좋겠어. 일정 금액의 보상을 주는 공동투자계약서를 작성해뒀거든. 그래서 이게야 연 매출 50억 원을 올린 후에는 배가 불렀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렇게 검은 머리 짐승이었는지 모르겠어. 친정아버지를 찾아와 그러더군요. 나는 지금 만두로 팔고 있는 단팥빵들은 더 이상 장인어를 낼 레시피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직접 개발한 것이니까.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것인데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대기업과 콜라보도 앞두고 있고 2호점도 오픈하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나의 사업선이 좋아서 이만큼 발전한 곳이나 다름없는데 이거 계약서가 좀 불공정한 거야? 내가 기본적인 반죽 배합이나 빵을 만드는 기술을 나에게 배워갔으니 전혀 불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네. 내가 난이었으면 빵이나 만들 수 있었겠나? 게다가 가게도 오픈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 주말에 풀근무로 근무를 하고 월, 화, 수, 목 중에 이틀을 쉬었는데
쉬는 날 예비 신랑 빵집에 몰래 찾아갔어요. 사실 몰래라고 하기에는 표현이 조금 이상하지만 말을 하지 않고 불시에 찾아간 거죠. 글쎄, 예비 신랑이 누군가랑 히히덕거리면서 신나게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예비 신랑의 동생들이었어요. 예비 신랑이 본인 부모님이랑은 그닥 친하지도 않고 끈끈한 사이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형제들끼리는 죽고 못 사는 사이였거든요. 학창시절에 예비 시어머니가 예비 신랑에게 사사건건 집착에 가까운 행동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춘기 시절에 방황할 틈도 없이 거의 포승줄에 묶이다시피 공부만 했다고 하니까 예비 신랑이 자기 부모라면 7회 떨어졌어요. 처음에 예비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 한번 만나보라고 할 때 둘이 친한 줄 알았는데 그게 오해였던 거예요. 아무튼 동생 둘을 가게에 데려다 놓고는 왕 노릇을 하는데 기가 막혔어요. 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너한테 마지막으로 기회 주는 거야? 대신 말아 먹으면 안 되니까. 셋째, 내가 거기 총괄 매니저로 일하면서 월급 챙겨가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동생들 돈 벌고 살지. 아, 근데 형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돼. 아무 그쪽 집안에서 들고 일어나니 어쩌니 그런 말 안 했어. 내가 딱 내 레시피대로 세운 가게인데 당신이 뭔데 돈 달라 하냐고 하니까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 이번에 걔네 부모랑 돈 문제 정리 잘했어. 뭐, 난리치면 처음에 투자할 때 들였던 돈 돌렸으면 되지. 내가 보는 돈이 얼마나 되는데 그 돈 하나 못 돌려주겠어? 근데 형이 가게도 형용이 아니잖아. 엄마 배용이라더니 괜찮은 거야? 엄마가 워낙 우리 미워해서 2호점 내준다고 하면 난리 칠 것 같은데. 엄마가 형만 이뻐하잖아. 맨날 형만 찾고 더럽게 차별했던 거 기억하지? 돈줄을 내가 꽉 쥐고 있는데 엄마가 뭐 어쩌겠어. 형도 솔직히 그때 힘들었다. 엄마가 맨날 나한테 집착을 했었는데 진절머리 나게 했잖아. 게다가 엄마가 우리 편이 되겠지? 그쪽 집안 편을 들겠어. 다른 안으로 굽는 거야? 그냥. 총괄 매니저가 월급을 받으면 한 달에 얼마쯤 받게 되는 건가요? 둘째 형은 모든 가게 수익을 가져가는 건가요? 나도 월급이 1,000만 원쯤은 돼야지. 그건 매출이 얼마인지 확인 후 결정하는 게 좋겠죠. 형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받아들이는 대로 받아들이세요. 당신이 없었으면 지금 어떻게 사냥을 하고 살았겠어요. 감사해야죠. 우리는 다 함께 즐거워하는 줄 모르고 있었던 상태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히네요. 저는 빵집 앞에서 서서 애무를 나누는 대화를 다 들었어요. 하지만 내가 와도 모르고 심취하고 있었더라고요. 둘이 웃고 놀고 자유롭게 놀고 있네요. 빵집을 세운 것도 누구 덕인데 왜 저렇게 이야기할까요? 아이씨 깜짝이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잘못한 말이 뭔지 모르겠어요. 너희 아빠는 대단하다. 나는 그렇지 않다. 몇 개의 기술을 알려줬는데 받은 돈이 얼마나 되지? 내 양심 때문에 불공정한 계약을 한다고 하니 너희 아빠가 알아차렸고 지나간 게 아니었어? 너희 아빠로 하여금 살다 살다 원수로 만드는 게 이거지? 내 아빠는 양심이라도 있지? 너는 뭐야? 정말 몇 년 동안 내가 버린 시간인지. 2호점에 대해서 돈을 못 주면서 우리 아빠처럼 손가락이나 빨고 있었을 거라 생각해. 그런데 속 시원하게 회수한 1,000만 원으로 돈을 내주고 있는데 내가 현재 벌고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급분 1억 원에 그렇게 생색을 내면서 내 피를 빨아 먹으려고 들어. 너희 집안이 전생의 목이었냐? 내 빚을 족족 빨아먹게 만들 거냐? 1억 원 주는 게 목이지? 우리 아빠처럼 잘못된 투자를 해서 돈을 쪽쪽 빨아먹는 거지? 내가 만든 비결이 따로 없잖아. 그 앞날이 밝게 떴는데 결혼해서 이런 상황이 생겼어. 재산분할 때 골치 아플 뻔했다고. 내가 내 덕분에 돈을 벌게 됐다고 해도 투자금을 돌려주면 쌤쌤 아니겠어? 돈 잃을 뿐 아니라 억울하게 뒷바라지 한 시간도 잃게 만들어. 예비 신랑의 베이커리가 망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글을 올린 것인데 그 글이 파급력이 강해서 지역 카페에 올렸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문의 쪽지를 받았어.
처음에는 내용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웠는데 쪽지에는 빨리 도망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 그 쪽지를 보낸 사람은 예비 신랑의 이전 회생 종료해버렸어요. 저에게 쪽지를 보낸 그 사람을 통해 회사에서 저질렀던 모든 짓을 알아내었고 이건 아니라 생각해서 파혼과 예비 신랑에 관한 이야기를 친정 앞에서 털어놓게 되었어요.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놈이란 것을 이제야 알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하루 빨리 정리하자니까요. 그 빵집 매출은 얼마나 되는지 투자금만 돌려받고 정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 죽겠어요. 그런 허튼 걱정은 하지 말고 그놈에게 전화해 파혼을 하자고 만나자고 해요. 나중에 이야기를 꺼내든 하세요. 부모님을 데리고 오라고 말해서 만나러 가세요. 보험 문제도 정리하자고 말했더니 옳다고 생각한 그놈은 당장 만나자고 하며 투자금도 바로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그놈 집안 모두가 모여 있었고 친정 부모님도 제 곁을 지켜주셨어요. 상견례를 하려는 듯 했지만 실상은 파혼을 알리기 위한 자리였어요. 친정 아버지께서는 그를 꾸짖으며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모든 일이 망한 그놈은 자리에 계절 하나를 배운 것을 고마워하며 동생들에게 시가를 나눠주겠다며 뒤통수를 쳤죠. 예비 시부모가 되려던 그놈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콧방귀를 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잘한 게 저언데요. 장가 녹습니다. 돈낭한다도 단호네요. 폭재금까지 뽑고도 남았을 격까지만 해도 꼬에 토치 나지 않으신가요? 투자금 다 돌려드리로그 하저탕. 그까지 여기 뭐 이게 말이 야이네요. 앞 놓고 논 것 미경되는 거지 마시다. 그리고 이제 몇십억 도서 내드라 하는 여실들이 다무 복고 신어서 안달렁거든 너보대 훨씬 좋은 애 만나면 그만이야. 아차는 정해하는 애는 따로 있다 입쳤다. 저는 그 링에 아주 비운을 트게 달고는 앉고 격응눈 목소리로 소주서정었다. 그래, 결혼 전에 대반 터져서 다행이라고 했지 얼마나 다행인지 뒤통수까지 제대로 친놈한테 뭐. 이쁘다고 빵집을 줬네. 명의로 된 빵집이니까 이체 내가 방 빠면 돈 내드라 하는 그 여실들한테 된 좀 대달라고 하면 됐네. 점심에 뭐 잘못 먹겠냐. 이름이는 무슨 권명이야. 이게 무슨 솔리야. 그러면서 겁내지 부면 보는데 개비 시어머니가 될 텐테미가시 히 대화하는 게 디어저경대 어디 무탈했다고 고개 깨깨 들고 내가 하케니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해도 있어 뺄리 깔립니다. 이놈아, 그리고 내 동생들한테 지분을 나눠주고 하는 거는 그 무슨 솔리야. 쟤네한테. 그 사람은 지분을 나눠주는 것을 약속했다가 바꾼다. 그리고 가게명이 뭐란 말인가 했더니 나에게 깔깔거렸고 너 사업했으면 잘 되지 않아서 차질이 생겼지. 그런 실수만 안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대답했다. 나는 회사를 해산시킨 것은 실수 때문이 아니라 오히마로 내서 여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때 모두 놀라며 대상했다. 또한 우리가 시작한 연애 초반에 있었던 일이라고 말했는데 얼굴이 술렁거렸다고 했지만 손버릇이 참 구립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냐고 물으니 따로 사람한테 소식 없이 힘들게 처리하면서 문제를 해결한 것을 대답했다. 그동안 피자집이나 족발집 가면 자리를 자주 비운다고 해서 법원 출석이나 변호사 면담으로 바빴다는 것이다. 나는 나와 마을 안목방 가게 차린다고 했는데 왜 제 명의인가 생각을 내 엄마의 불규칙에 대해 생각하라고 했다. 엄마가 제빵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 때문인지 모태되는 표정으로 변했다. 내 다비치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에 엄마 이름이 있는 거야? 우리는 투자를 받았다. 문제없이 앞으로 잘 되니 열심히 하라. 뭐가 문제인지 얼른 얘기해줘. 그래요. 회사에서 그때는 더러운 버릇 때문에 고소당해서 벌금을 냈는데 학교 근처여서 고발당했어요. 아들이 범죄자로 몰리기 싫고 예비자도 만나서 부적 이름을 사용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빵 자격증이 없어서 못 냈다는 거 아니죠? 결혼할 거니까 예비 며느리 이름으로 했는데 하체에 자격증이 있다고 했더니 그 사람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사업자 등록증에 엄마 이름이 있는지 물어봤는데 사정을 미리 알려줬으면 이런 짓 안 했을 텐데요. 명의가 될 때까지 조용히 살았을 텐데요. 이야기를 했던데 아줌마랑 그놈이 친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아줌마가 그놈에게 집착을 해서 그놈이 분노하다가 둘이 함께 속이기로 했다고 해요. 그러다 그놈은 저를 버리고 동생들과 함께 가게를 털었어요. 뒤통수를 치기만 하더니 기가 막힌 짓을 한 남자였어요. 또 다른 여자를 만나서 집으로 이사했다고 하니 정말 놀랍죠. 솔직히 예비 며느리 이름으로 사용한 거 알았으면 정말 난리 났을 텐데요. 내가 사업을 하다가 남들한테 속아간 돈은 적은데 그래도 너 결혼할 줄 알았는데 고맙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받은 게 이외에 없어. 정말 그렇게 숨겨야 했다면 너도 나와 같아. 우리 어머니가 자격증이 없어서 너 이름으로 나한테 되도록 한 거면 미리 말했어야지. 사업자 등록증에 이름 몰래 고쳐 넣는 건 위조야. 너 신고하려면 신고해. 내가 위조한 건 기억이 없다. 내 어머니가 한 거야. 가족끼리 싸움이 보기 좋다. 진짜 어머니 덕분에 못 살아. 가만히 둬야 할 거면 가만히 하게끔 지켜주겠다 해서 내가 세월을 쌓아온 명성을 어떡하려는 거냐. 어머니 때문에 말리 가지 않았니? 내가 동생들 챙겨주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어. 왜 이런 사람들을 챙겨주는지 손해만 보니까 그래서 말했어. 자기 배로 나오는 아들들한테 이 대상인들이 언제나 그런 것 같아. 엄마가 집착하면 쟤네가 날 지켜줘서 고맙다 생각하면 당연히 고마워. 요 성적이 조금 떨어지면 밥 주지 않았어. 그때마다 쟤네가 몰래 밥을 주고 그랬다고. 맞아. 정말 형제다. 그래서 소년원이나 들락날락하는 모자란 동생들한테 이야기를 했던데 아줌마랑 그놈이 친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아줌마가 그놈에게 집착을 해서 그놈이 분노하다가 둘이 함께 속이기로 했다고 해요. 그러다 그놈은 저를 버리고 동생들과 함께 가게를 털었어요. 뒤통수를 치기만 하더니 기가 막힌 짓을 한 남자였어요. 또 다른 여자를 만나서 집으로 이사했다고 하니 정말 놀랍죠. 솔직히 예비 며느리 이름으로 사용한 거 알았으면 정말 난리 났을 텐데요. 돈을 줄까 원래 한숨을 쉬더냐. 응. 예전부터 너희 3명이 만나면 너희를 감당하기 어려웠어. 지금도 미쳐버릴 것처럼 아찔하다고. 소년원 갔다 온 얘기는 혼자 가자고 할 거야. 지금은 제정신을 차리고 사니까 뭐 어쩌려고. 다 시끄럽다. 아직도 어렵게 살아가는 걸 봐도 이해가 안 가. 동네 양아치 같은 건 진짜 기억 안 나. 현생에 어떤 죄를 지었길래 나의 자식이 그런 놈들을 키우고 있어? 너희와 나랑 어떤 접점이 있어서 내 아이로 태어나고 내가 그걸 없애버리지도 못하게 만들었을까? 요즘 애들은 돈 받고 그런 짓 안 한다더라고. 형이 나 총괄 매니저로 삼는다고 하더라고. 계산기도 못 다루고 숫자도 읽지 못하는 건 이상해. 8자리 수 넘어가면 헤매고 있는 게 어떤 면이야? 형제 셋이 틈만 나면 부모 속을 썩였다며. 하마터면 범죄자들이 득실한 집안에 시집갈 뻔했다고. 뭐야, 그동안 재미있었지. 근데 이제 어떡해? 내 명예 걸 너도 몰랐어. 이번에 아빠가 말해줘서 알았어. 세금은 세무서에서 처리하고 경영도 몰라서 아빠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자식 2호점이고 대기업 콜라보도 다 실패한다는 걸 알 것 같아. 이젠 알어, 막내야. 갑자기 겨우 발을 꿇고 저에게 빌 뿐이야. 악마 같은 동생들을 떨쳐내서 미쳤으니까 지분이 뭐가 있어. 당신이 모든 걸 가져갈 거라니까. 당신이 다 해줘. 한 번만 내 목숨만 구해줘. 내가 동생들과 얽힌 인연도 다 끊어버릴게. 그런 놈들 나도 챙기기 싫었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형제 사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형님한테 용서를 받을 수 없어. 내일부터 바로 일 말라고 해줘. 아니면 빵집 다 망해. 쪽발이 놈 생각 좀 해봐. 그 레시피는 내가 만든 것이라서 나만이 만들 수 있는 걸 나에게 한 번 기회를 줘. 정말 잘해볼게. 이젠 욕심 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할 테니까 돈 다 니게 주겠다고 했잖아. 범죄자 같은 놈이 우리 딸 앞에서 얼굴을 들이밀면 즉각 꺼져. 넌 이제 나를 고쳐 쓸 수 없다고. 어딜 범죄자들 주제에 딸 앞에서 얼굴 들이밀면 즉각 사라져. 당장 아래로 내 명예를 알고 있으니 돌아설 때가 되는 것이다. 8자리 수 넘어가면 헤매고 있는 게 어떤 면이야? 형제 셋이 틈만 나면 부모 속을 썩였다며. 하마터면 범죄자들이 득실한 집안에 시집갈 뻔했다고. 뭐야, 그동안 재미있었지. 근데 이제 어떡해? 내 명예 걸 너도 몰랐어. 이번에 아빠가 말해줘서 알았어. 세금은 세무서에서 처리하고 경영도 몰라서 아빠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자식 2호점이고 대기업 콜라보도 다 실패한다는 걸 알 것 같아. 이젠 알어,
막내야. 나는 가게를 하나하나 청소하기 시작했다. 둘째, 셋째, 동생 놈들 가게에서 노동을 하게 했다. 그래서 둘이 가게 출납원으로 금액을 계산하게 했지만 마음에 안 들었고 내 이름을 꿰뚫거리게 했다. 사업자 등록증을 다시 내걸었어요. 다행히 예비 신랑 근원과 함께 오랫동안 일한 제빵사가 레시피를 다 아니까 그 빵만 내는 것도 어렵지 않았어요. 그 가게의 가족들은 제외하고 직원들과 함께 힘을 합쳐 없애야 할 메뉴를 없애고 주력 제품에만 노력을 기울이며 레시피를 하나씩 익혀갔어요. 처음에는 손님들이 줄어들고 악평을 남기기도 했지만 단골들은 맛을 알아보기 때문에 다시 손님들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 대가게가 옆 동네에 빵집을 차린 후에 그 동료가 글을 써서 알아볼 수 있는 법이라고 썼대요. 새로 생긴 베이커리 주인은 즉석에서 사임한 인물이라며 웃음을 자아냈어요. 어느 남자들이 댓글을 달아줬는데 주인장 동생들이다. 피해볼 수는 없겠지만 그걸로 인해 저희 가게로 돌아와주는 손님들이 많아졌어요. 우리는 연 매출이 50억 이상이 된 그 가게를 차렸는데 그 가게 주인 가족은 모든 재산을 팔고 가게를 닫고 남은 돈조차도 없다고요. 없다더라고요. 건선징악이라고 하잖아요. 상처를 받을 만큼 성장했고 또한 자리까지 완벽하게 잡아다니던 백화점도 당당하게 퇴사했습니다. 그놈은 원래 진행하던 대기업 협업 계약이 엎어지면서 일부 위반금을 지불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견고해진 덕에 베이커리를 잘 운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좋은 사람을 발견하는 눈을 더 키워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